네, 안녕하세요. 두드려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금디, 금속조형 디자인과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를 맡은 금속조형 디자인과 제37대 학생회장 홍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짧게나마 저희 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는 금속조형 디자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금속 재료를 사용해 조형 및 디자인 작업을 하는 학과입니다. 금속하면 쉽게 연상하실 수 있는 주얼리부터 의자나 수납장 같은 가구, 나아가서는 조명까지 모두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엇이든지 저희 금디과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고자 저희과 졸업생들의 작품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디과에서는 이렇게 금속을 이용해서 규모가 아주 큰 조명이나 가구 작업에서부터 주얼리나 시계같이 소규모 작업들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형성하는 금디과의 커리큘럼입니다. 주로 1, 2학년과 같은 저학년 때는 금속을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과 스킬, 조형에 대해 학습을 하고 고학년인 3, 4학년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장신구와 제품 분야로서 세분화된 과목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금속조형 디자인과라는 저희 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과의 특징은 조형과 디자인을 모두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춰 3D 모델링,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마케팅 등 단순히 공예 작업만 잘하는 인재를 넘어서 디자인과 관련된 폭넓은 소양 또한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저희과 교수님 몇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디과의 학과장님이신 김영옥 교수님께서는 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조형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명주 교수님께서는 현대아트 장신구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세 번째 김정지 교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아트 장신구 수업과 졸업 준비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수 교수님께서는 디자인 프로세스와 캡스톤 디자인 랩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 과내 소모임들입니다. 학과 수업과는 별도로 대부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인데, 금디과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소모임이 존재합니다. 주얼리를 제작하는 MAM과 저희 과의 전시를 기획하는 전시 소모임 맵, 가구 소모임인 델크스,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팀 미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속조형 디자인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도예요리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예요리과 학생회장 이호정입니다. 우선 모두 합격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도예요리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도예요리과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과의 교육 목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도예유리과의 교육 목표는 21세기 현대 조형 예술을 선도하는 진취적인 예술가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도예, 현대도예, 그리고 산업도예 등의 이론과 실기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으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자와 유리의 기법적인 수업과 그것을 심화하고 응용하는 수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개인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원을 진학해서 더 심화된 교육을 받는 과정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교육 목표 바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저희 과의 커리큘럼입니다. 한 학년씩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과목인 기초평면, 기초이체 수업과 더불어서 도자기 수업 위주의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예를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물레를 배울 수 있는 수업과 더불어서 도예의 기본적인 기법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클레이워크 수업이 있습니다. 2학년 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하고 그것을 도예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CAD 1, 2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학년부터는 유리 관련된 기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수업이 유리기법 1, 2입니다.
석고 수업은 석고로 동일한 형상의 기물을 여러 번 뽑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또한 물레조형 3사와 클레이워크 3사가 있어서 1학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심화된 도예 기법을 배우고 각자의 전학 작업을 진행합니다. 3학년 때에는 이론 수업인 공예론과 도예론이 배정되어 있고 유리조형, 도자 인테리어, 도자 조형 연구 수업은 각각 유리기법, 클레이워크, 석고기법을 이을 수 있는 수업으로 앞서 배운 기법적이고 조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작품 활동을 추구하는 수업입니다. 4학년은 앞서 배우는 내용들의 심화 과정으로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리조형 3사, 도자 인테리어 3사, 도자 조형 연구 3사가 그러한 수업입니다. 또한 도자 유리 생활용품 개발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 전공을 활용한 생활용품 개발에 초점을 둔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수업들을 이끌어 주시는 저희 과의 학부 소속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석 교수님은 현재 도예유리과 학과장님이십니다. 유리를 이용한 작업을 주로 하시고 학교에서 유리기법과 유리조형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관호 교수님은 현재 저희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동시에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원 소장으로 계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두상 작업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작업을 주로 하시고 학과에서 석고기법과 도자 인테리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1학년 클레이워크도 담당하십니다. 다음은 이인진 교수님입니다. 전통 도자기 분야에서 저명하신 작가이시고 학과에서 물레조형 수업을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이영미 교수님은 도자기를 이용한 조형 작업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하시고 클레이워크와 도자 조형 연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경주 교수님은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하시고 기초평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5분 외에도 몇 분의 교수님들이 도예유리과의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동물 소개입니다. 저희 학교 도예유리과를 졸업하시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중 몇 분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신 선배님은 도자 브랜드 이도의 대표로 계십니다. 황재근 선배님은 현재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면가왕에서 가면을 만드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상희 선배님은 영화 미술 감독으로 활동하시고 작품으로 아가씨, 암살, 괴물, 마더 등이 있습니다. 유희정 선배님과 강준영 선배님은 도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문정범 선배님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알려진 캐릭터 오브를 제작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과 소모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과 소모임은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세라피입니다. 도자기를 의미하는 세라믹과 테라피를 합친 이름이고 학부 생활을 하면서 도예 작품 판매 경험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예유리과의 유일한 소모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과에 대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합격 축하드립니다. 가 디자인 이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확보하여 최강의 가구 디자인 교육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본학과는 외국의 가구 디자인 명문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세계 디자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내 디자인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산학 협동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고 미래의 새로운 가구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가구 디자이너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각 학년별로 진행되는 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때는 미대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기초평면과 기초입체 과목, 목조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공구 다루는 법을 배우는 기초공구 기법과 조형 과목, 기본적인 기계 사용법과 마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수공구 기법과 조형 과목, 그리고 가구 도면 작업에 필요한 캐드 프로그램을 배우는 가구 드로잉 과목,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초 디자인 과목이 있습니다.
기초평면, 기초이체, 기초공구 기법과 조형 과목 수업은 1학기에, 기초디자인, 가구 드로잉, 특수공구 기법과 조형 과목 수업은 2학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2학년 커리큘럼입니다. 2학년부터는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와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이라는 두 개의 메인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과목 모두를 수강해도 되며 졸업 요건으로는 두 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4학년 수업까지 모두 수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 수업은 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하며 가구 디자인의 컨셉 도출과 아이디어 제시, 실물 제작, 전시, 리뷰에 이르는 가구 디자인 과정을 체계적이며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입니다. 특히 실물 제작에 큰 비중을 두고자 하며 가구 제작에 대한 방법을 깊이 있고 폭넓게 다루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주로 예술성에 더 초점을 맞춘 아트 퍼니처를 제작하는 수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수업은 창의력에 중점을 두고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다양한 가구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렌더링 이미지, 스케일링 모델링, 혹은 실물 제작 등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나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재료로 보다 실용적인 가구를 디자인하는 수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은 가구 디자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각 과정별 중요 요소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연구하며 가구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강의 및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디지털 가구 디자인 수업은 가구 디자인과 디지털 가구 디자인 수업은 가구 디자인과 모델링에 필요한 라인업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가구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은 2학년 1학기, 올해 새로 생긴 실내 디자인 관련 수업인 가구와 공간계획 수업은 2학년 2학기,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와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수업, 디지털 가구 디자인 수업은 1학기, 2학기 모두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3학년 커리큘럼입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와 동일한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와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수업, 한국 미술의 다양한 전개 과정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적 미의식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가구 분야의 각 시대별, 장르별 특성과 존재의 미, 미적 원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수업인 한국 전통 가구 연구 과목,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과 가구 조형 스튜디오 과목, 가구 디자인의 창의적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경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기 위한 가구 디자인이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가구 디자인 비즈니스 과목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한국 전통 가구 연구 수업과 공간과 가구 조형 스튜디오 수업이 진행되고 3학년 2학기에는 가구 디자인 비즈니스 수업이 진행됩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에는 2학년과 동일하게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와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커리큘럼입니다. 4학년 때도 2, 3학년과 동일한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와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과목이 개설되고 창업,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자신을 브랜딩하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반에 관하여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문화예술, 디자인과 산업 전반에 걸쳐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의 초청 강의를 통해 시대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에 대해 사고하고 소통함으로써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가구 디자인 창업 마케팅 과목, 서양 근현대 가구 디자인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가구 디자인의 이념과 양식의 변화를 연구하는 현대 가구 디자인사 과목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공간 디자인 관련 과목인 가구와 환경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은 4학년 1학기에, 현대 가구 디자인사 수업은 4학년 2학기에 진행되며 가구 디자인 창업 마케팅 수업과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수업은 4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에 진행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교수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조형 가구학과의 학과장님이시자 4학년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 과목을 가르치시는 백은 교수님, 2학년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 과목을 가르치시는 이삼은 교수님,
3학년 목조형 가구 스튜디오 과목을 가르치시는 류종대 교수님, 2학년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과목을 가르치시는 이현정 교수님, 2학년 가구 디자인 프로세스 과목과 4학년 현대 가구 디자인사 과목을 가르치시는 한정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슬라이드에는 미처 넣지 못했지만 2학년 컨셉추얼 가구 디자인 과목을 가르치시는 장윤정 교수님, 1학년 기초 디자인 과목과 2학년 디지털 가구 디자인 과목을 가르치시는 박혜은 교수님과 1학년 기초공구기법과 조형 과목과 특수공구기법과 조형 과목 및 2학년 디지털 가구 디자인 과목을 가르치시는 노경택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학과 진로에 대한 소개입니다. 주로 가구회사나 인테리어 회사 혹은 다른 디자인 회사로 디자인 계열의 회사로 취업을 하거나 가구 작가로 성장하는 등의 진로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학과 내 소모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공유하며 전시활동도 같이 하는 소모임인 WCS, 여러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제품 런칭 등 다양한 대회 활동을 하는 소모임인 505, 축구 소모임인 샌더스, 사진 소모임인 포즈가 있습니다. 저희 목적과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 작업, 입사, 창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다양한 행로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있다는 점, 1학년부터 과제전과 같은 전시 기획에 참여하며 풍부한 전시 경험을 갖출 수 있다는 점, 국내 최초로 개설된 가구 디자인 학과로 국내 가구 디자인 교육에 필요한 기계실을 갖춘 학과라는 점,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확보한 최상의 가구 디자인 교육의 장이라는 게 목적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대표적인 학과 행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는 1년에 한 번씩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홍익 목조형 가구 디자인제라는 과제전에 참여하게 되며 이 과제전은 연말에 진행됩니다. 왼쪽 사진과 아래쪽 사진은 작년 과제전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국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대동제입니다. 학과마다 부스를 열고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졸업 전시입니다. 사진은 작년 11월에 진행되었던 목조형 가구학과 표전 졸업 전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 오픈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적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상으로 목적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디자인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집행부 소개 간단하게 하고 학과 소개한 다음에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고 소모임 소개, 소모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시 및 행사 활동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은 어떤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우선 산업디자인과는 현재 학생 회장단은 부재한 상태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굴러가고 있고요. 비대위원장 단에는 비대위원장 김병원이랑 부비대위원장 안영민, 그중에서도 오늘 비대위원장님은 회사에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하러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벤트팀이라는 집행부 부서가 있고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학과 행사나 그런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입니다. 그래픽팀은 저희 지금 보신 PPT나 아니면 카드뉴스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학과 행사의 포스터 등을 디자인하는 분들이고요. 웹팀은 저희가 지금 산업디자인과 학생회가 만들고 있는 학과 웹사이트가 있어요. 원래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기술적 개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잠깐 닫고 새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거를 혼자서 맡아서 해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재무관리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부,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는 다양한 시설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D 프린터나 아니면 다양한 기자재, 줄톱이나 벨트샌더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학과는 어떤 과일까? 산업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의 차이는 뭐고, 산업 디자인은 도대체 뭘 하는 과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선 산업 디자인과 자체의 기조는 굉장히 어렵고 멋있게 써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모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30초 정도만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 부분을 주로 읽어주시면 돼요. 형태, 공간, 색채, 인간공학 등의 기초 과정을 배운 뒤 제품, 운송기기, 공간 디자인 영역에서 전문 과정의 교과로 분류하여 더욱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한다. 이후 디자인 세미나, 산업 합동 연구 등의 현장 수업과 디자인론, 산업 디자인론, 제품 디자인론 등의 이론 중심의 교과로 전문성을 제고한다. 라고 써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 디자인과는 절대 제품, 공간, 운송기기 같은 3D 이런 실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르는 UX가 있잖아요. 이 UX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디자인에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코스 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가 있으니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제품, 공간, 운송기기인데요. 이게 저희 산업디자인과의 세부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운송 디자인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디자인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흔히 말하는 손에 쥐는 모든 제품들 혹은 입는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세부 전공이고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이랑 욕구, 그리고 유행 흐름 등을 분석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후에 이거를 제품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제품으로 만드는 표현 방법, 3D 모델링은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3D 렌더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UX 디자인을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수업에서는 이런 과제들이 나옵니다. 어디 너네의 타겟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3시간 정도 관찰하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와라. 등등 그런 UX 디자인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사실 이걸 보시면은 저건 조금 너무 오버스러운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이 있는 회사만 작성을 해봤고요. 제품 디자인 졸업 후에는 보통 삼성, 델, 구글, 카카오, LMS, 플러스 X, SWBK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UX 관련해서도 진로를 많이 설정하는 과입니다. UX나 BX 브랜딩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제품 디자인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공간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있는 인테리어 같은 공간만 꾸미는 게 아니라 전시나 플래그십 스토어 혹은 광고, 브랜드, 무대 같은 것도 다 디자인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건물 익스테리어, 즉 건축이죠. 건축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다니는 공간이고 어떤 행동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UX 또한 배우고 있어요. 앞에 제품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UX 분석과 리서치 둘 다 배워본 후에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공간 디자인을 졸업한 후에는 이것도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들이죠. 이케아나 CJ E&M, AB 로저스 같은 데로 들어가게 돼요. 이 이외에도 아예 SBS 이런 방송 쪽으로 빠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송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운송은 지금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가지고 왔어요. 자동차가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는 운송기기 디자인의 대표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운송기기 디자인 세부 전공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트나 비행기 등도 디자인하게 되고 실제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들어가서 타야 되고 특히 UI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차 보면 안에 커다란 화면이 있죠. 그런 걸 디자인하기 위해서 UX 디자인 또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벤츠나
현대, 아우디, BMW, 포드 같은 데에 취업을 많이 하시고요. 마세라티 같은 고급 자동차 회사에도 취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코스트랙이 뭐냐라고 하면은 간단히 저희 과에서 어떤 수업들을 듣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1, 2학기 때는 다른 미대들과 비슷하고요.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 자유연상과 표현기법이라는 수업이 있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비실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치를 가르쳐 드리는 수업이에요.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 채색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스케치가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해당 수업에서는 스케치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스케치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코스트랙인데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스튜디오와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해놨는데요. 스튜디오 수업 같은 경우에가 여러분들이 세부 전공에서 만드는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수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스튜디오, 공간 스튜디오, 모빌리티 스튜디오 등의 수업이 있고 해당 수업에서는 제품을 잘 만드는 방법, 공간을 잘 디자인하는 방법, 운송기기를 잘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게 돼요. 3D 모델링이나 렌더링 또한 여기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전공 필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겠지만 주로 스케치를 계속해서 잊지 않게 제공해 드리는 수업이나 UX 리서치와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전공 심화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고 멋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코스트랙이 바뀌면서 UX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요. 대표격인 몇 가지 수업만 알아볼게요. 전공 선택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가시면은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저희가 제품이나 공간 같은 거를 실제로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구동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은 기계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 기계 부품들을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에 장착을 하고 코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 인터랙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같은 칸에 있는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구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흔히 CMF라고 말하는 컬러 마티리얼 피니시, 우리 어떤 재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람들이 심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배우게 되고요. 아래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브랜딩 하는 수업도 있고요. 미래 예측 디자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선행 디자인이라고 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혹은 지금 기술력은 어렵지만 미래에는 어떤 디자인이 나올 것이다를 예측하는 선행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또한 같은 칸에 있는 서비스 디자인 기획과 실행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UI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UX 리서치와 분석 또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디자인과에 있는 소모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소모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학술 소모임과 취미 소모임으로 나뉘어요. 학술 소모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디자인 스튜디오 I는 제품 디자인 학술 소모임이에요. 덤벙주초라는 공간 디자인 학술 소모임, 카스텍이라는 운송 디자인 학술 소모임, 그리고 인디고라는 스터디 소모임이 있어요.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UX나 혹은 BX 이런 사용자 경험 디자인들에 대해서 혹은 UI에 대해서 과 내에서 많은 수업으로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소모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미 소모임이 있는데요. 콘트라라는 사진 소모임이 있고요. G랩이라는 컨셉 아트 소모임, 힐스 일러스트 소모임, 인더스트리 춤 소모임, 히드라스 축구 소모임, 플라이트 농구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G랩 컨셉 아트 소모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컨셉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와 조금 다른 게 일러스트는 저희 2D 위주 혹은 간단하고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많고요. 컨셉 아트는 저희가 게임에 쓰이는 작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에 쓰는 조금 더 이제 밀도가 차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는 소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전시 활동입니다. 전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모임 연합 전시가 있고요. 크게 졸업 전시가 있어요.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스튜디오 I나 덤벙주초 같은 곳에서 이제 방학마다 전시를 진행을 해요. 선배들과 후배들이 한 팀을 이뤄서 전시를 진행하게 되고요. 간단하게는 산업디자인과와 시각디자인과가 연합해서 전시를 하는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전시가 있고요. 그리고 덤벙주초나 힐즈 같은 단독 전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졸업 전시인데요. 저희 졸업 전시가 올해는 애니와이즈라는 졸업 전시인데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 혹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졸업 전시 링크 좀 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졸업 전시 굉장히 멋있고요. 온라인 전시로 진행을 했지만 뭐 해외에 유명한 기사 사이트 같은 데에서도 소개가 될 만큼 꽤나 영향력 있는 졸업 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세미나 활동도 해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선배님들이나 혹은 교수님들의 지인분들 혹은 예전 교수님이었던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구글 보이스 인터랙션을 개발하신 디자이너 김수진 디자이너분을 초청해 가지고 UX에 대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마스레트에 계신 분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산디과 선배님들은 어떤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주세요.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이서구 선배님이 계시고요. 카카오 프렌즈와 삼성에서 활동하시는 이종엽 선배님이 계십니다. 구글 UX 매니저 직무를 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디자인하신 잠시만요. 네. 김수진 디자이너님이 계시고요. 구글 모바일 팀에서 활동하시는 노미지 선배님이 계십니다. 또 BMW 4 시리즈와 M5를 디자인하신 임성모 선배님이 계시고요. 벤츠에 계시다가 현재는 마세라티에서 시니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민병훈 선배님이 계십니다. 네, 이 정도로 산업 디자인과의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교수진 소개 굉장히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산업 디자인과 설명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입학을 모두 축하드리고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Q&A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